레전드에게 듣는다. 박준현 운용력 만나보겠습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네, 지수는 이제 뭐 여기서 더 오르기 위해서는 더 오르려면 뭔가 좀 있어야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밀려도 이제 뭐 시장 상황은 변함없이 그냥 좀 박스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중요하게 전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 그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견조하죠. 20포인트 넘게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세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경기의 방향이라고 했죠. 당장 10월 말에 미국의 FOMC의 불확성이 대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는 결국은 FOMC의 불확성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연휴 정도 전후 해가지고, 추석 명절 10월달 전후, 그리고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매스컴, 신문 지상에서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들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내수 소비 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랬던 기사들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시장의 방향 결국 경기가 좋아져야지 기업들의 실적이 따라오는 거고, 실적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주가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의 변수를 이기고 주가는 상승하게 돼 있다. 일단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국내 경기 동향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일과 매월 말일과 그리고 올 초에는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산업 생산활동 같은 경우는 항상 9월 말일, 매월 말일날 발표가 되면 되죠. 8월달 산업 생산활동이 9월 말일날 발표가 좀 됐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거죠. 산업활동이라는 자체는 전 산업 부분, 생산, 투자, 소비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산업활동 동향을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8월달 산업활동 동향을 보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산업활동이 3개월 연속, 증가폭은 0.5%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은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이고, 그래서 산업활동의 어떤 증가를 유지하고 있는 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게 국내 소매 판매 부분 자체가 상당히 전반적인 산업활동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매 판매가 2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내수 주도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그랬던 내용이 이번 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중심으로 해서 언론과 그다음에 방송에서 주로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현재 여건 수출 중심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산업활동 표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면서 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산업활동 자체는 생산과 소비, 투자 3개 활동을 좀 포함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광공업 생산 부분 자체는 0.4% 정도 전월에 비해서 증가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금융이라든가 보험 쪽, 그다음에 자동차 쪽은 8월달 생산활동이 부진했지만은 반도체라든가 운수,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이 증가세를 견인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산업활동이 증가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활동 부분이죠. 소비가 조금 전에 2개월 연속, 지난 8월달 같은 경우는 1.9% 정도 성장을 좀 하면서 전반적으로 준내구재라든가 비내구재라든가 내구재 중심으로 해서 견조한 소비활동이 증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투자 같은 경우도 건설 투자 부분 자체, 설비 투자 부분 자체는 감소를 했지만 건설 기성 쪽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좀 되면서 투자 활동도 증가세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의 또 경기 동향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도 일단 상승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전국 경제연합회에서 국내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심리 지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구매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향후의 경기 전망이 어떠냐, 그떤 물음이라 좀 봐야 되겠죠. PMI 지표로 기준으로 한다면 기준선이 50인데 우리나라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이 넘어가게 되면 향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런 응답 비율이 많다는 의미겠죠. 표를 보시다시피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올해 3월 달에 100을 넘어간 이후로
100일 넘어간 이후로 7월달 같은 경우는 84까지 하락했다가 지난달에는 101.2까지 올라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경제인들이 보는 향후의 경기 전망 자체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이번 8월 달부터 부각이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기업 경기 실사 지수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발표를 합니다. 이 지표 자체는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9월 말 정도에 좀 발표가 좀 됐는데, 그 부분도 일단은 91에서 한 92 정도 소폭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위약하나마 전반적으로 심리 자체가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석 대목 전후로 해가지고 유통업계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입니다. 조금 전에 소비가 전반적으로 경기를 좀 견인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추석 명절 3주 전과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작년 대비해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 아울렛 중심의 판매 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증가폭이 크죠. 물론 이런 부분 자체는 어떤 정부의 추가 경쟁 예산 편성과 그다음에 과거에 한국판 프라이데이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는 겨울에 있었었는데 올해는 8월 14일 날 앞당겨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52% 가까이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성장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추석 대목 경기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표는 안 나왔지만은 내구재와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8월 27일 날 개별 소비세가 인하가 좀 되면서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약 15.5% 정도 증가 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대형 TV 중심으로 해서 가전 같은 경우도 그래도 개별 소비세 하락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20% 가까이 증가가 좀 됐다. 즉 소비 경기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난 주말을 중심으로 해서 10월 말과 주말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라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보시다시피 수출 경기 자체는 여전히 어렵다는 거죠. 지난 10월 초에 발표된 우리나라 9월달 수출 동향을 보게 되게 된다면 약 8.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약 수출이 약 한 453억 불 정도 좀 되는데, 물론 이제 8월달에 14.9% 두 자릿수 하락 감소폭에 비하면 감소폭 자체는 8.3%니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수출 부분 자체는 9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조업 기반의 수출 주도형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대외적인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내수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 경기를 중심으로 한 내수 쪽, 제조 쪽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대표적인 제조 쪽인 전자라든가 자동차 부분의 재고 증가율이 표에 나타나 있듯이 연반적으로 자동차라든가 가전 쪽의 재고 부분 자체는 거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죠. 즉 물건이 안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수 쪽, 수출과 관련된 그쪽 제조업 중심은 부진하지만은 내수주 중심의 소비 경기 자체는 전반적으로 회복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3분기 이런 지표를 가지고 내수 경기가 회복이 좀 되면서 경기가 좋아질 거다, 그래도 기대치는 갖기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이번 발표된 부분 자체는 기획재정부에서 약간의 정부의 어떤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 자체가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자아자찬하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또 대외적인 여전히 미국의 FOMC 금리 인상 부분과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성이 대기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반의 어떤 제조주 중심이 함께 동반되지 않은 내수만의 어떤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 좀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볼 필요가 있다. 그래도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내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그래도 긍정적인 주식시장에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좋은 어떤 시그널이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좀 수출주의 중심이었던 OECD 경기 지표 자체는 안 좋습니다. 즉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이 전체적으로 약 전체 지수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로존이 한 26%, 그 다음에 일본이 아마 10% 정도를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어떤 구성 항목으로 표현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OECD 경기 선행지수 자체는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거죠. 하락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출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수출 쪽의 어떤 제조업 기반의 쪽은 좀 더 시간이 좀 회복되겠는데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 제가 판단할 부분 자체는 저는 여전히 시장 자체는 내수주 중심의 어떤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내수주
유지의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수출 주도종 관련 종목들은 중국이라든가 조금 전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이번 주 8일 날 발표가 됩니다. 경기 선행지수 흐름을 좀 보면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즉 정부의 내수 경기 활성화 대책 자체는 좀 더 지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정부의 어떤 내수적 회복과 그다음에 이들 관련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진행되고 있는 국면에서 내수 관련 종목들은 안정적으로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아무래도 방어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내수 유지 안정적 성장주 중심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내수 회복 소비 회복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 섹터별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백화점 관련 종목 중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최근에 매출 증가율이 상당히 두드러졌고요. PER이 지금 11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전반적으로 올해 내수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떴지만 현대백화점은 대체적으로 PER이 11배 되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PBR도 지금 0.9배 정도 청산가치 아래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여전히 좋은 어떤 대상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홈쇼핑 중에 CO쇼핑 그다음에 한샘 같은 경우도 의류업종 중에서 올해 성장성이 가장 두드러질 수 있는 그것도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편의점 매출이 52% 가까이 증가 좀 됐죠. 편의점과 관련된 부분들은 BGF 리테일이라든가 GS 리테일 중심으로 해서 유통 쪽인데 편의점 매출 자체는 지속적으로 연초부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산업활동을 동향을 보게 되면 증가가 유지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큰 폭으로 증가됐다는 관점에서 BGF 리테일 중심으로 한 편의점 관련 종목과 그다음에 내수 정비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자체는 결국은 CJ전자라든가 사조산업이라든가 크라운제라든가 이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실적이 안정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들 관련 종목 쪽에 어떤 꾸준하게 조정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시장에 관심이 수출주의 대표적인 종목인 자동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개인적인 어떤 최근의 산업 동향과 개인적인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종목들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실적으로 따지면 8월달에 실적이 저점 확인되고 난 다음에 글로벌 판매가 8월달부터 개선이 좀 됐고 9월달 들어서 현대차 그룹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증가 좀 됐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 자체가 작년 8월달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판매량 자체가 증가된 부분 자체가 최근에 폭스바겐 영향과 그다음에 신차가 또 최근에 출시가 좀 되고 있고 탄율 상승과 어우러져 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완만하게 더 상승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에 가장 현대자동차의 주가 상승은 중국 쪽의 판매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중국 쪽에 7월달이었던가요? 7월달에 32% 정도까지 감소했다가 지난달에는 약 16% 정도까지 일단 감소폭 축소가 좀 됐습니다. 즉 중국 쪽에서 약간의 판매량의 감소폭 자체가 완화적으로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쓰이는 턴은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주가 상승 아마 미국 쪽의 판매량 증가 자체가 주가에 긍정적 모멘텀을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최근의 실적은 그래도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좀 되다가 8월 말 9월달 들어서 이렇다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가지고 대체적으로 실적이 한 2% 정도 추정 실적 대비 상향 조정되고 부분 자체가 최근에 주가 상승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 실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전분기 즉 2분기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9%대에서 현대모비스가 6% 정도 감소대에서 전반적으로 완성차 관련 종목들은 8% 9% 정도 감소고 작년 대비해서는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 때문에 4.7% 정도 증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타이어 같은 경우는 넥센 타이어가 증가 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전분기라든가 작년 대비해서 실적은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저점은 확인이 됐다는 관점에서 주가에 다 상승 모멘텀 부각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 종목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입니다. PER이 지금 보시게 되면 완성차가 7배 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유아가 PER이 8배 되는 수준에서 거래 좀 되고 있죠. 한국타이어라든가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9%라든가 10%, 11% 정도 PER에 거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서현이라든가 한일유아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형 부품 종목들 같은 경우는 5배에서 6배 정도 거래될 정도로 주가 자체는 상당히 쌉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데, 근데 자동차 업종을 매매하신 분들은 이걸 제가 보시라고 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어떤 평균 PER에 비해서 자동차 업종은 싸지만은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 지금 최근에 글로벌 시장의 폭스바겐 영향권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자동차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도 PER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7배 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부품 쪽이 7배, 8배 되는 수준인데 미국의 GM이라든가 포드가 지금 PER이 7배에서 8배밖에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현재 미국의
다우지수 PER이 16배 되는 수준이고 우리나라가 현재 12개월 이상 PER이 10배 되는 수준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즉 선진국에서 자동차 업종 자체는 그들 국가에서 거의 반 정도 할인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PER 기준으로 본다면 국내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에 대한 어떤 절대적으로 본다면 우리 시장에서 주가는 싸지만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할인을 받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그렇게 투자 매력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크지는 않다는 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PBR 부분 자체도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기아 현대차나 기아차가 거의 이제 7배, 0.7배, 0.9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 글로벌 시장에 했던 도요타라든가 BMW라든가 1배 약간 청산가치 위에 좀 거래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들 국가들은 자기 자본율이 조금 높다는 측면에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어떤 상승 매력 자체는 개인적으로 크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 종목들은 일단은 추가 상승은 개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있던 자동차 업종의 주가 상승과 함께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나 저 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완성차보다는 부품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부품 쪽에 관련해서 현대차보다는 오히려 제가 판단하는 현대모비스가 유리합니다. 현대차 같은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신차가 편리하지는 되겠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신차에 대한 모멘텀에다가 신차가 굴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고차가 굴러가게 되게 되면 모든 쪽에 부품 쪽에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는 것같이 어느 정도 방어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고 그랬었죠. 상대 표를 보시다시피 일본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종인 덴소라는 회사가 PER이 14배입니다. 도요타라는 회사가 9.1배 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는 관점에서 해외 쪽에서도 자동차 부품 업종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아차라든가 현대차를 매매하기보다는 대부분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유아라든가 그다음 중소형 쪽에 조정을 받은 한일화라든가 서현이라든가 그런 어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의견을 좀 제시해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런 버핏이나 감신 종목 쪽으로서는 최근에 사조산업 여전히 매수 가능권에서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선창산업이 최근에 주가 빠졌다 저점에서 20-30%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기간 매수가 좀 강화가 좀 되고 있고 자회사 선창 ITS에 대한 가구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관 투자가들한테 상대적으로 어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C군 월시스도 단기 상승 위에 조정권이 여전히 관심권이 좀 두셔야 좀 될 것 같고 삼광글라스 같은 경우도 내수 관련 대표적인 어떤 포장재라는 관점에서 그다음에 향후의 어떤 에너지 관련 부분의 성장성을 감안한다.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른 버핏의 한마디를 좀 전해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오늘 오른 버핏이 이런 얘기는 10년간 주식시장이 문을 닫아도 상관없는 종목에 투자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국내 내수 경기 관련 종목들과 관련해가지고 오늘 날짜에 기사가 이런 게 떴습니다. 한국 먹여 살던 전자, 자동차, 조선 10년 내에 경쟁력을 상실할 거다. 이 대표적으로 경제 전문가 400명한테 설문조사한 부분인데 현재 시장에서 조금 전에 수출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전자라든가 자동차나 조선이 10년 내에 경쟁력을 상실할 거고 그중에서 5년 이내에 경쟁력을 상실할 거라는 그것도 설문조사도 있다는 관점에서 주식을 투자할 때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라는 게 오런 버핏의 투자 철학이고 매매의 원칙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이마 기장 오전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